네, 이 내용 금융부 임지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임지희 기자, 이 채권 시장 이야기는 사실 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은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시장에 불신이 퍼지면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 여기에 공기업조차 이자를 더 줘도 채권이 팔리질 않고 있고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은 아예 거래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은 경영을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해 빌렸던 돈도 갚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워낙 높아 부담이 커진 데다 채권 발행마저 어려워지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회사도 단기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가 커지는 겁니다. 현재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채권 시장 위기는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업들 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파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늘면 다시 내수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정부 대책은 돈을 시장에 풀겠다는 건데 줄곧 돈줄을 죄고 있던 한국은행은 좀 난처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에 발목이 잡혀 전례 없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돈을 대거 풀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통화정책과 반대로 가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주 금융투자협회장은 이창용 총재를 만나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하느니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 SOS도 있습니다. 적격담보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의 은행채도 포함해달란 건데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은 덜 받게 됩니다. 이 총재는 이 논의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장 호소를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지만 일각에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회동에 참여한 이 총재는 일단 통화정책 전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신용 경제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항한 미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운영과 배치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네, 결국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정책 엇박자 논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50조 원 넘는 돈을 풀어서 회사채 사주고 보증도 확대해주면 건설사나 증권사 등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선 시장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까지 경기 둔화는 계속될 텐데 회사채 시장 역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뛰는 상황에 뒤늦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시장 위기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불신도 생길 수 있고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들에게 자금들이 공급될 수 있을지를 조금 목소 가리기는 부실이 누적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동성 경색은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 3차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고민이 조금 네, 또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언발의 오줌 누기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